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어질 운명의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인생 어딘가에서 이미 여러분과 이어질 인연은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리딩은 언젠가 만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람, 여러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운명의 상대방을 보는 시간입니다. 외모, 성격, 만나는 장소, 시기까지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않을 거예요. 카드가 보여주는 장면 그대로 보이는 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기 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거나 연애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거나 연애에 대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딩 중에는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장면 상상된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 느낌이 오는 카드가 지금 여러분의 카드입니다. 마음 편하게 숨 한번 고르시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태도 괜찮으니 그냥 느낌 가는 카드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리딩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연애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옆에 서게 될지 조금은 분명해지실 겁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같이 힐링하는 마음으로 재미있는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고르신 우리 베벨님들,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의 연애 에너지 상태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벨벨님들 상태는요, 솔직히 말하면 연애에 완전히 기대를 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설레고 싶지도 않은 상태예요. 소개팅? 좀 귀찮은데. 썸? 밀당하고 애매하고 좀 확신 안 주는 거 싫어. 밀당하는 거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그래서 요즘 이런 말 자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젠 연애가 꼭 필요한가 싶어. 혼자 있는 게 편하긴 해.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아직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그냥 또 괜히 상처받고 싶지 않은 상태, 이 카드가 딱 그런 분들한테 나오는 카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에 좀 두려움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벨벨님도 연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닐 텐데 그렇다고 막 설레지도 않으시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 더 좋아하고 나만 더 기다리고 나만 의미 부여하고 나만 진심이고 그런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본능적으로 이상한 거에는 마음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벨벨님은 연애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연애를 아무나랑 안 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 들어오는 인연이 바로 1번 카드입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식스 오브 스워즈 완즈 카드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요. 지금 당장 이름이나 얼굴이 뚜렷하게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동선 어딘가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자주 마주치진 않더라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거나 지인을 통해 엮여 있거나 업무, 일, 프로젝트, 거래, 부탁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인연은 소개팅 느낌보다는 이런 사람? 이런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분의 외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인상에서 압도적인 미남 미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에이트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특징은 있어요. 딱 봤을 때 튀는 데가 없고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꾸민 느낌도 없고요. 그냥 굉장히 정돈된 사람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보면 볼수록 괜찮다. 특히 말할 때 표정, 웃을 때 눈매, 집중해서 듣는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이 기억 안 나다가 나중에 표정이 떠올라요. 이건요. 안정적인 연애에서만 나오는 특징이다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성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성격을 좀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사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뚝뚝한 건 아니에요. 굳이 필요 없는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말에 무게가 있어요. 약속을 쉽게 안 하고 한 번 한 말은 지키고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말 안 던지고요. 상대의 기분 살피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요.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나를 설명 안 해도 되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는데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몰래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과 인연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친구 관계나 동료 관계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단체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몰래 염탐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만 과거 사람은 지켜만 볼 뿐 연락해오지 않아서 재회가 보여지는 건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사람을 느끼게 된다면 멀리서 시선이 많이 마주치고 옆에서 자꾸 챙겨주고 관심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방은 본인 나름대로 호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철벽을 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좀 열려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연애 스타일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밀당을 두 분 다 싫어하시고 연락 가지고 심리전 안 하고요. 애매한 관계 오래 끌지 않고요. 확실해지면 오래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 두근두근보다는 이게 연애지 이런 느낌이 먼저요. 심장 뛰는 연애는 아니지만 마음이 종용해지는 연애, 이게 바로 투 오브 스워즈 카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인연이 다가오기 전에 벨벨님들 주변에서 이상한 변화 없으셨나요? 이 다 별 카드는요, 괜히 오래 이어지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끊기거나 굳이 애쓰던 관계에서 마음이 툭 떨어지거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냉정해진 게 아니라 새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 공간이 정리 중인 상태예요. 카드는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끝내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가 아니라 조금 숨 돌릴 때 들어옵니다. 막 울고 있을 때 아니고요. 막 무너져 있을 때 아닙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다 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또 놀라요. 내가 연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스티스 카드가 있는데요. 저스티스 카드가 거꾸로 되어 있었네요. 저스티스 카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요, 막 드라마틱할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아닌 보통 날의 시작이 됩니다. 베벨님들, 이 인연의 시작 장면이 참 뭐랄까 현실적이에요. 왜 되게 현실주의적인 영화 있잖아요. 판타지 영화가 아니라 되게 극사실주의, 극현실주의 영화처럼 다가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기념일도 이벤트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움직이던 날, 평소처럼 할 일을 하던 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업무 때문에 잠깐 얼굴을 보게 된다든지, 지인이 잠깐 보자 해서 합석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몇 번 봤던 사람인데 그날 유독 말이 섞이는 날이라든지,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설렌다가 아니라 이 사람 말이 잘 통하네,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네, 이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문득 생각나요. 아까 그 사람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그 사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자, 상대가 여러분에게 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이 사람 베벨님에게 반하는 포인트가 아주 명확해요. 꾸민 모습도 아니고 애쓰는 모습도 아닙니다. 베벨님이 힘을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잘 보이려고 말 안 고를 때, 솔직하게 웃고 솔직하게 반응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때,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 진짜 편하다. 같이 있으면 오래 가겠다. 이 인연은요, 베빌님이 잘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멀어지고요, 자기 모습 그대로일 때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관계의 속도는요, 빠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요, 급발진 아니고요, 급냉각 아닙니다. 연락은 꾸준한데 과하지 않고요, 약속은 자연스러운데 억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썸인가? 우리 뭐지?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은 관계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애매한 상태로 오래 두는 타입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나는 진지하게 보고 있어. 이 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 나오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이 연애의 현실적인 주의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장점만 말하면 좋은 타로 상담이 아니겠죠. 이 인연의 주의점을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리면요. 자,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특히 초반에 표현이 적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고요, 보고 싶다고 자주 표현하지도 않아요. 대신 이런 식입니다. 아프면은 약 사다 놓고, 죽 끓여 놓고, 바쁠 때 말없이 기다려주고, 힘들어 보이면 일정을 조정해주고. 그래서 벨벨님이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좋아하는 거 맞나? 이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연애가 베벨님을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한번 이 인연을 만나면 베벨님이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이거예요. 연애하면서 나를 잃지 않게 됩니다. 연락 기다리느라 하루 망치지 않고요, 상대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지 않고 왜 나만 더 좋아하지 이런 생각 안 하게 되실 겁니다. 즉, 연애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건요, 아주 건강한 변화예요. 자, 그리고 약간은 재미로 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의 전 애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전 연애에서는 아마 이런 키워드가 많았을 거예요. 불안, 확인, 눈치, 기대, 실망. 근데 이 인연에서는요, 이 단어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 앞에서는 그냥 나여도, 나 그 자체, 원래 나여도 되네?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주는 느낌이야. 이게 바로 전 연애와 이번 연애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실전 솔루션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속도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 확인하려고 떠보지 마시고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 안 좋아하네. 이 사람은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그냥 나도 관심 안 보이지, 이러지 말고요. 우리 사이 뭐야? 우리 관계 뭐야? 이런 걸 먼저 묻지 마시고, 이 사람은 천천히 가는 대신 오래 갑니다. 조급해지면 흐름이 깨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 인연은 크게 요란하지는 않지만 가장 오래 남는다라는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어파미 문장을 불러드릴게요. 댓글에 적어두셨다가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되시고요.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확 끌어당기는 어파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나는 편안한 사랑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지키는 연애를 한다. 세 번째, 나는 안정적인 인연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네 번째, 나의 사랑은 이제 조용히 깊어진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보신 카드는요,
언젠가 만나게 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인생 궤도에 올라와 있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카드는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카드는 좀 울컥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로는 미래를 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뭔가 느낌이 좋았다 이런 생각 하나라도 들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인연의 레이더가 켜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기운 오늘 꼭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리딩을 보시면서 나의 경우에 더 맞춰서 나의 케이스에 더 대입해서 알고 싶은 게 생기셨다면 별별 타로의 1대1 개인 타로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100% 익명 상담이고요.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실제로 연예인, 아나운서, 인플루언서 그리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일반 직장인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조용히 꾸준히 상담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 지금 별별님들의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솔루션 타로 카드도 뽑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어요. 아니면은 영상에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뒀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은 예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 오늘 여러분들 번호 꼭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연애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눌러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필요합니다. 오늘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2번 카드를 고르신 별별님들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건데요. 2번 카드는요. 처음부터 확 끌리고 확 느껴지는 인연이 나온다라는 카드예요. 2번 카드는요. 처음부터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른데? 계속해서 시선이 가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데? 내 마음에 쿵 하고 박혀버렸는데? 페벨님이 아무리 연애에 무덤덤해졌다 하고 해도 이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무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성격을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카드는 코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요, 솔직하고요, 주도적이고 감정에 숨김이 적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에 들면 티를 냅니다. 싫은 건 애매하게 넘기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은 스스로도 잘 안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인연은 처음부터 느낌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요.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분명합니다. 베벨님이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카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 카드를 보게 되시면 이 사람은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함입니다. 이 사람의 장점은 정말 분명해요. 애매하게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연락을 할 거면 하고 만날 거면 만나고 내가 좋다 하면 좋다고 내가 싫다 하면 내가 싫다고 할 겁니다. 말만 던지고 행동을 안 하는 타입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별별님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숨기지 않는구나. 아, 이 사람은 괜히 눈치 볼 필요가 없네. 특히 연락 패턴, 약속 태도, 말의 결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이건 연애에서 큰 장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연애할 때 드러나게 되는 매력 포인트가 있거든요. 매력 포인트는 이 사람 연애하면 의외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오지만 상대를 존중합니다.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별님을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가는 느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매력을 굉장히 빠르게 알아봅니다. 별별님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너의 장점이야. 난 그런 게 좋아.
이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단점도 분명한 카드가 있어요. 단점은요, 약간은 신뢰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감정이 올라오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상대방이 좋아지면 빨리 깊어지고 서운하면 바로 표정이 나고 감정 조절이 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벨벨님이 너무 이 사람의 속도가 빠르면 이 사람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내가 좀 여유가 없는데, 내가 숨 쉴 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고요. 이 인연에서 특히 좀 더 조심해야 될 건 이 상대방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대신 상대의 속도까지 항상 배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벨벨님이 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맞추려고 나를 앞당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직인데 괜히 맞춰주지 마시고 좋아진다고 바로 마음을 연다거나 확답을 주지 마시고요. 상대의 감정에 밀려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밀당을 해라, 조금 애태워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요, 벨벨님이 자기 속도를 지킬수록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벨벨님에게 끌리는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벨벨님의 이런 점에 특히 더 끌리게 될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벨벨님들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우리 벨벨님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싹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벨님이 차분하게 반응할수록 이 사람은 더 궁금해질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왜 쉽게 안 넘어오지? 이게 어쩌면 두 분의 관계의 균형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 인연은 확 끌리고 확실하고 빠를 수 있지만 속도를 조절하면 굉장히 좋은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카드다라고 볼 수 있고, 전반부에서는 이 사람의 성격과 구조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관계의 실제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나인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다면 빠르게 붙고 여기서 갈린 카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가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카드를 보신 분들은 새로운 운명의 상대방과 연락의 템포도 굉장히 서로 빠르고요. 약속도 자연스럽게 잦아져요. 서로 지금 뭐해? 언제 볼까? 이런 말이 쉽게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문제는 이 다음 구간인데요. 이 인연은 속도를 조절하면 깊어지고 속도에 휩쓸리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갈림길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좋아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침착하게 가느냐예요. 자, 상대방의 마음 변화를 제가 자세하게 리딩을 드리면 이 사람은 처음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데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태도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줄어들거나 대신 행동이 늘어나고 약속을 더 확실히 잡고 미래 얘기를 슬쩍 꺼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벨벨님이 왜 예전 같지 않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식은 게 아니라 진지해졌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신이 생기면 감정 표현보다 책임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타입입니다. 자, 그럼 분명해지는 시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시점, 관계가 정의되는 타이밍을 말씀드리면 이 인연은 관계를 오래 흐릿하게 두지 않습니다. 보통 만난 지 4주에서 8주 사이에 이 사람이 먼저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애매하게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관계를 진지하게 보고 있어. 혹은 말로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개를 받는다거나 일정을 공유한다거나 중요한 선택에 의견을 묻는다거나 이때 벨벨님이 얼버무리거나 피하면 이 사람은 속도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거절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이 오래가는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 카드의 인연은 진짜 좋은 연애로 가려면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도권을 반씩 나눠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상대가 밀어붙인다고 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가 불안하다고 앞당기지도 마시고 지금 이 정도가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벨벨님이 기준을 세울수록 오히려 더 존중한다 라는 뜻의 카드고요.
만약 흔들린다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카드의 위험 구간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감정이 최고조일 때 이 파운틴 카드는 이 분수가 감정이 최고조일 때 결정하려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예요. 너무 좋을 때 약속하거나 아니면 너무 설렘 때 기준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다. 이건요 나중에 벨벨님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 새로운 인연,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방은 한 박자 늦게 움직일수록 안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전 솔루션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행동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도를 너무 올리면 나도 좋지만 천천히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시고요. 불안해질 때는 연락의 빈도를 늘리지 말고 내 일상을 유지하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관계의 흐름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좀 신점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방 새로운 인연은 빠르지만 잡는 사람은 느린 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어파민 문장 불러드릴게요. 댓글에 적어두셨다가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시면 아주 연애운이 빠르게 다가오는 문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셔도 되시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설렘 속에서도 나를 지킨다. 두 번째, 나는 속도보다 균형을 선택한다. 세 번째, 나는 나를 존중하는 연애를 한다. 네 번째, 나는 관계의 주도권을 나눌 줄 안다. 자, 여러분들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시간 타로는요, 여러분들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5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확 당겨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운이 가장 터지는 날이 이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5가 들어있는 달이나 달력의 숫자 5가 들어있는 날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터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라클 타로는요,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 아마 좋은 행운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번 카드의 리딩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벳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새로운 연애운 리딩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들으면서 마음 편해졌을 수도 있고 좀 울컥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감정 다 맞습니다. 타로는 저희가 미래를 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좋은 연애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새로운 운명의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벨벨님들, 사랑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많이 흔들린 사람이 더 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지키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 카드는 다양한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남겨주세요. 번호 2번이겠죠. 번호 남기시면 제가 좋은 연애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자, 벨벳 타로는 역시 1대1 개인 타로 상담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생기셨다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고요. 100% 예약제, 100% 익명 상담이에요. 철저하게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되고요. 실제로 연예인, 아나운서, 인플루언서, 그리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다양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꾸준히 조용히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개인 상담에서는 좀 더 벨벨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한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첫 번째 카드부터 보게 되시면 자,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의 첫인상을 뜻하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요.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입니다.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연애운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우자 후보가 될 사람이고요. 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내 세계관을 공유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결이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듣다 보면 이거 그냥 썸이 아니라 내 사람 이야기인데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1번 카드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타입도 아니고요. 2번 카드처럼 불꽃 튀는 시작도 아니에요. 3번 카드는요. 한마디로 사람이 사랑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운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요. 3 오브 완즈 카드인데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3번 카드를 뽑으신 나의 에너지를 보면요. 이 카드를 고르시면 요즘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끊고 뭔가 줄이고 덜어내고 정돈하고 이게 꼭 사람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베벨님은 화려한 것보단 정확한 것을 원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말 말고 확실한 말, 나한테 진짜 맞는 사람, 내 삶을 흔들지 않는 사람, 이 상태가 되면 운명의 상대가 들어올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베벨님이 이제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운명의 상대방이 누구냐? 세 번째 카드를 보게 되시면 이 사람 느낌이 굉장히 구체적인 카드인데요. 3번 카드에서 보이는 운명의 상대방은요. 말로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겉멋 없이 실속형인데 자기 세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허세를 매력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 대신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관리가 과하지 않지만 꾸준함이 있고요. 말이 많지 않지만 핵심을 찌르는 편이고요. 약속과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 넘는 장난이나 가벼운 관계를 싫어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성숙한 고집입니다. 고집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 고집이 유치함이 아니라 삶을 살아본 사람의 기준 같은 느낌입니다. 자, 상대방의 외모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3번 카드의 운명의 상대방은요. 딱 꾸민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그래서 더 매력 있어요. 뭔가 자세가 굉장히 바르고요.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몸이 크든 작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눈빛이 굉장히 선량하고요. 인상이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웃을 때 가볍지 않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은데 소재나 핏이 굉장히 괜찮고요. 향이 진하지 않고 은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생김, 예쁨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정돈되어 있고 느낌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말할 때 목소리가 커서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한데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번에 많은 연애 운이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특히 이분이 운명의 상대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의 소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가까운 사이거나 아니면은 주위에서 가볍게 만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아니면은 직장이나 일 쪽이면은 어려운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짜릿하게 두 분이 몰래 연애를 하게 되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뭔가 즐겁게 노는 장소보단 배움이 있거나 일을 하는 곳이거나 격식 있는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3번 벨벨님들이 좀 친해지기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이시면은 사실 연애할 때 좀 불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무나 친해지지 않고 좀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싫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벨벨님들께서 감정적으로 교류를 잘해주시며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가볍게가 아니라 진중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워낙 매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상대방이 아마 이성에게 인기 많은 3번 벨벨님들에게 아주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3번 벨벨님들이 이성을 보는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눈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예쁘고 잘생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능력이나 배려심, 가정 환경 여러 조건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가끔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조건 모두 갖춘 남자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번 카드에서 이 사람의 직업과 생활 패턴을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상대방은요 직업을 딱 단정하진 않지만 생활 패턴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와요. 이 사람은 일이 굉장히 많고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 카드의 상대방은요 굉장히 계획형에 가까워요. 일정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기 루틴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연락을 몰아서 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군일 수도 있어요. 전문직이거나 기획관리 운영이거나 대기업이거나 혹은 기술 실무 기반인데 책임이 큰 자리. 사람 상대는 하되 감정 소모는 싫어하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루는 감각이 있어요. 허세 소비보다는 실속과 미래를 봅니다. 이런 사람이 3번 카드의 운명의 상대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만나는 장소는요. 자, 벨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어디서 만나나요? 3번 카드의 만남은요. 카페나 술자리나 회사 이런 단순한 키워드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만남은 목적이 있는 자리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배우는 곳이거나 클래스, 강의, 자격, 세미나 아니면 준비하는 곳, 시험이나 프로젝트나 모임 운영이 있겠죠. 정리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직, 이사, 계약, 상담 혹은 지인의 진짜 신뢰가 있는 지인의 소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만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벨벨님이 뭔가를 성장시키고 있던 자리에서 이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인연은요. 벨벨님이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만나는 시기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주째 되는 주거나 아니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확 땡겨지고 확 올라갈 거고요. 달력의 숫자 2가 들어가 있는 달이나 2가 들어가 있는 날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가장 강한 구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루틴이 생긴 직후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결심한 직후, 내가 한 가지를 정리한 직후, 즉 그냥 가만히 내가 있다가 만나기보다는 벨벨님이 뭔가를 선택하고 삶이 한 칸 정리되고 내가 어디든지 행동으로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행동을 했을 때 자주 나오는 흐름입니다. 자, 상대방이요. 우리 벨벨님에게 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3번 카드의 상대방은요. 우리 벨벨님의 뭔가 좀 생활 태도에 반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예의가 있는지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친절한지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단단한지 나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지 즉 외모나 대화 스킬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봅니다. 그래서 벨벨님이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먼저 와 하고 봐요. 자, 이 관계의 시작 느낌을 좀 드려볼게요. 3번 카드의 관계 시작은요. 두근거림보다는 먼저 동료감이 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요. 말이 통하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요. 감정이 과하지 않아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되게 잘 맞는다. 너랑 얘기하면 정리가 된다. 너는 말이 참 똑바르다. 이 말이 나오면 3번 카드의 흐름은 맞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왜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결혼 카드로 강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왜 유독 결혼, 장기 연애, 장기 인연, 평생의 반려자
보이느냐면 이 사람은 사랑을 감정보다는 생활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이 사람에게 연애는 물론 막 업다운이 심한 기분 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같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같이 버틸 수 있는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카드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이거입니다. 아플 때 먼저 연락이 오는 사람,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 다투고 나서도 잠수를 안 타는 사람, 문제를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안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심심해 보여도 결혼 상대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카드가 분명히 말하는 건 이 사람은 잠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책임질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는 실제 흐름을 보면 이 관계는요 처음부터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어느 순간 확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격인데요. 베벨님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중요한 선택 앞에서 고민할 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말없이 옆에 서 있어 줍니다. 근데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베벨님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도망 안 가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연애 감정이 아니라 의존과 신뢰가 동시에 생깁니다. 이건요 진짜 인연에서만 나타나는 변화예요. 자, 그럼 솔직하게 이 사람의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방의 연애 단점도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오늘 아무리 좋은 카드라도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3번 카드 상대방의 단점은 이거예요.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해서 고집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도 좀 고집이 센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쉽게 안 바꾸고요.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하면 더 벽을 칩니다. 말로 풀기보단 시간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 베벨님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단단해? 왜 좀 말랑하지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이 고집이 바람이나 회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기준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타입이고요. 자기 울타리 안에, 자기 선 안에 들어오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의리가 있는 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인연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카드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실전, 어떻게 보면 조언, 경고 하나 드리면은, 상대가 좀 고집이 세고요. 소통을 잘 안 하고 단단함을 너무 차가움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벨님이 괜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일부러 거리를 둔다거나 떠보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없어도 괜찮지?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건 이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 인연은 시험하면 깨지고 믿으면 깊어집니다. 자, 이 연애가 베벨님의 인생에서 가져오는 변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을 만나면 연애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베벨님 인생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요. 선택이 빨라지고요. 사람 보는 눈이 단단해집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혼자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괜찮다는 걸 처음으로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현실적인 결혼 가능성 한번 봐드릴게요. 이 카드는 결혼 가능성의 질문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결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감정만으로는 결정하지 마셔야 되고요. 불안할 때 밀어내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방식도 사랑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조건만 지키면 이 인연은 연애를 할 수 있고요. 중간에 동거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동거를 하고 결혼, 이 흐름으로 가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 솔루션을 좀 드리면 이 인연을 잘 키우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화할 때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말하세요. 서운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때 연락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사람은 정리된 대화를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점 스타일로 한 줄 예언을 좀 드리면 이 사람은요.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늙을 사람이다. 요렇게 좀 아마 좀 사주가 떠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라클 타로는요, 처녀자리이신 분들 카드 나왔고요.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은 현재 상황입니다. 받기만 하기보다는 주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 연애의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파미 문장 불러드릴게요. 마음이 와닿는 문장 불러드릴 건데요. 댓글에 적어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시면 연애의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 나는 책임 있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함께 살아갈 사람을 만난다. 세 번째, 나는 안정된 인연을 선택한다. 네 번째, 나의 인연은 나를 성장시킨다. 자,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카드는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운명의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카드는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건 좀 울컥했을 수도 있고요. 그 감정 모두 다 맞습니다. 타로는요, 미래를 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거든요.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흐름 왠지 낯설지 않다. 이런 생각이 하나라도 들었다면 그건 이미 인연의 레이더가 켜져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별별님들, 사랑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많이 흔들린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을 만나는 게 진짜 인연이에요. 그리고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운명의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딩을 보시면서 좀 더 우리 별별님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별별 타로의 1대1 개인 타로 상담도 열려 있어요. 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익명 상담이고요.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가 떠 있거든요. 그 클릭하시면은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옵니다. 실제로 연예인, 아나운서, TV에 나오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모든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조용히 꾸준히 상담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의 링크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번호 한번 남겨주세요. 번호 3번이겠죠. 3번 남기시면 제가 좋은 연애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눌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꼭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오늘 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한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아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카드의 첫 인상이 새로운 인연,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방은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드는 말이 이건데요. 아, 이건 진짜 생각 못한 방향이다. 이런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운명의 상대방은요, 벨벨님이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운명의 상대방이랑 결이 완전히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설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왜 이 사람 말이 계속 떠오르지? 4번 카드는 머리가 아니라 감정이 나중에 따라오는 인연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뜻하는 텐 오브 스워즈 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요, 좀 그 전에 연애에 좀 지쳐 있고요. 좀 기대보단 실망이 크고요. 그래서 연애는 좀 자발적으로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연애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해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자기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운명의 상대방은요, 벨벨님이 연애를 찾을 때가 아니라 연애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운명의 상대방은 누구일까? 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어?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번 카드의 상대방은요, 외모, 조건, 배경보다는 사람의 결이 먼저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말투가 좀 독특하거나 생각 방향이 남들과 다르거나 처음에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말하지 싶은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벨벨님을 대충 보지 않아요. 말 하나를 오래 기억하고 행동의 이유를 묻고요. 벨벨님의 생각 구조를 궁금해합니다. 이건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상대방의 외모나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벨벨님도 이상형에는 완벽히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묘해요. 볼수록 외모가 괜찮아 보이고요. 볼수록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될 거고요. 이야기할수록 호감이 쌓이는 분이 있죠. 이상하게 정이 간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스타일도 전형적인 이성적인 매력보다는 자기만의 색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왜?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벨벨님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은 좀 달라. 이 사람의 성격의 핵심은요, 솔직함과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솔직한데 억지로 맞추지 않는 뭔가 자연스러움이 특징인 사람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않지만 상대의 눈치를 보며 연기하지 않고요. 자기 방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벨벨님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맞추지 않네. 근데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벨벨님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너도 너로 있어. 나도 나로 있을게. 굉장히 뭐랄까 요즘 분들 같지 않게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 만나는 장소도 굉장히 예상치 못한 장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회사 소개팅 지인 연결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생전해보지 않았던 온라인 기반 연결, 소개팅 어플, 결혼정보회사, 아니면 취미 관심사의 소모임, 커뮤니티, 아니면 강의나 클래스 배움 공간, 아니면 어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공간에 떠나서 만나게 되는 우연한 대화.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내가 연애의 목적으로 간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갔던 장소에서 방심한 상태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사람이 벨벨님에게 끌리는 이유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벨벨님의 이런 점에 반하는데요. 남의 눈치를 덜 보는 태도,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괜찮은 척 안 하는 솔직함. 그래서 벨벨님이 잘 보이려고 할수록 오히려 매력이 줄어요. 이 인연은 있는 그대로일 때 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시작 느낌은 연애보다는 대화예요. 4번 카드의 관계 시작은요, 썸보다 먼저 대화가 깊어집니다. 밤 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거나 주제 없이 이어지는 대화, 생각이나 가치관, 경험 이야기.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랑은 말이 끊기질 않네. 이게 바로 연애의 출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인연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유를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구속을 싫어하고요. 자기 시간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벨벨님이 불안해서 조급해지면 관계가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이 인연은 묶으려고 하면 멀어지고요. 존중하면은 가까워집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연애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거든요. 그날 말 한마디가 판을 바꾼다라는 뜻인데요. 4번 카드의 인연은 연애로 넘어가는 순간은 고백 이벤트나 분위기 잡는 날이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인 대화 중에 이 사람이 의외로 솔직한 말을 꺼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너랑 얘기하면 생각이 정리가 돼. 이상하게 너의 말은 오래 남아.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나오는 날 벨벨님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 이 사람 나를 가볍게 보진 않는구나. 그때부터 관계의 결이 바뀝니다. 썸이 아니라 연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관계의 전개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빠르지는 않지만 확실합니다. 4번 카드 연애는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되돌아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연락이 일정해지고
대화의 깊이가 더해지고 서로의 일정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중요한 특징 하나는 이 사람은 관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주변에 은근히 이야기하고 자기 삶의 일부로 베벨림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장면이 생겨요. 다음 주엔 우리 이거 같이 해볼까? 너 일정 이때 비워둘 수 있어? 이건 계획을 함께 세운다는 신호입니다. 이 인연이 오래가는 현실적인 이유는 4번 카드가 단순한 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관계가 감정 소모형이 아니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싸우면 잠수 타지 않고요. 서운함을 시험하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부분이 불편했어.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갈등이 와도 관계가 부서지지 않고 정렬이 됩니다. 이건 장기 인연의 조건이에요. 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리스크 한 가지 꼭 짚어드릴게요. 이 인연의 유일한 위험은 이거예요. 별님들이 확신을 너무 빨리 요구하는 순간이 좀 위험해요. 이 사람은 자유와 독립을 존중받을 때 관계에 깊이 들어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은 게 우리 뭐야? 이런 걸 너무 이르게 묻지 마시고요. 감정 확인용 질문을 반복하지 마시고 불안해서 규칙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인연은 어떻게 보면 묶으려고 하면은 빠져나가고 존중하면 스스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자, 4번 카드는요. 결혼 가능성의 지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형태가 좀 독특해요. 전통적인 루트나 남들 기준이나 속도에 맞춰서 막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뭔가 갑자기 우리 결혼할까? 이렇게 합의한 방식으로 가요. 동거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생활을 공유하며 결정을 하거나 형식보다는 실질을 택하는 결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더 단단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인연이 베벨님들의 인생에 남기는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을 만나면 베벨님에게 이런 변화가 옵니다. 연애 때문에 나를 잃지 않게 되고요. 관계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요. 사랑은 참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이 더 또렷해지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이 일이 아니라 휴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전 솔루션을 좀 들으면 이 인연을 제대로 잡는 법은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감정은 솔직하게, 요구는 최소로. 두 번째는 자유를 주되 기준을 지키자.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이 사람은 베벨님을 아주 쉽게 놓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신점 스타일로 제가 한 줄 예언을 드리면 이 인연은 예고 없이 시작해서 조용히 인생에 뿌리 내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만 어파밍 문장을 불러드릴게요. 어파밍 문장은 댓글에 적어두셨다가 아침 정오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연애운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억누르지 않는 사랑을 선택한다. 두 번째, 나는 자유와 안정이 공존하는 인연을 만난다. 세 번째, 나는 나답게 사랑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네 번째, 나의 인연은 예상 밖에서 가장 정확하게 온다. 자, 베벨님들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시간 타로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연애운이 확 끌어당기는 시기는요. 강해지는 시기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3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달력의 숫자 3이 들어가 있는 달이나 날에도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아주 강해집니다라는 뜻의 카드가 나왔고요. 정갈 자리이신 분들은 행운 더 받아가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시기예요 라는 뜻의 오라클 카드 한번 꼭 믿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리딩은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카드는 마음이 편해지시고 어떤 카드는 좀 울컥할 수도 있는데요. 타로는 미래를 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들으면서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흐름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라도 들었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들의 연애가 시작됐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제가 좋은 기운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리딩을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생기셨다면 벨벳 타로의 1대1 개인 타로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상담은요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익명 상담이고요.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실제로 TV에 나오는 연예인, 아나운서, 인플루언서 그리고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조용히 꾸준히 상담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솔루션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링크에 제 1대1 개인 상담 링크가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번호 4번이겠죠? 4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연애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끝내기 전에 이 문장 하나만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나는 나를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